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오셨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2차전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그 걱정들은 뭐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큰 걱정들은 사실은 수요도나 이런 것 같은데요. 그와 함께 IRA법을 제대로 2차전지 투자하려면 알아야 된다. 부장님 얘기이신데 이게 좀 시작해 주십시오. 사실 뭐 2차전지 쪽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시장의 이제 성장성 때문인 거고, 그렇죠. 사실 이게 IRA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2차전지 쪽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중국과의 경쟁이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이 많이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IRA법이라든가 뭐 CRM법이라든가 네.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앞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까지 이제 그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 신자 그 침투율이 10%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 정도 되니까, 그러면 아직도 성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 북미 시장이고 시장이 더 클 시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IRA법이 결국에는 규정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국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 법과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어떤 섹터와 그 종목들이 이제 수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플러스 또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2차전지 쪽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북미 시장이 우리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은 제가 방송에서는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 다 같이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좀 북미 시장에 네. 한정돼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어떠한 그런 그 전기차 지원 정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그 IRA법 외에 여기 미국 환경청이 그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과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의 그 연비 규정 강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2027년부터 그러니까 생산된 자동차로부터 이제 1마일당 주행할 경우에 이제 이런 오염물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평균 배출량을 2032년까지 연평균 13% 감축을 해야 되고요. 못하면 과징금 묻는 이런 규정인데, 이게 이제 이거 지난해 4월 12일에 발표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로는 이 규정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전기차를 강제 판매하는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겠고,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그 미국의 전기차의 신차 판매량이 5.8%, 지난해 이제 9%까지 올라갔는데 원래 목표가 10%였습니다. 네. 10%가 좀 모자랐죠. 예. 그리고 요게 그 도로교통국이라고 하는데, 요 연비 규정 강화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오바마 때 강화됐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 요거를 낮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시 이제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아마 이 규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이 아니니까. 네, 이게 다시 이제 그 지금 이제 바이든 때 와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 2%씩, 그리고 픽업 트럭과 SUV는 연 4%씩의 연비 기준을 강화를 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 평균 그 연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은 그 초과 연비만큼의 일정 금액 곱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1갤런당 뭐 40마일 이렇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당 16km 연비가 나와요. 16.8km 연비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처럼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연비예요. 우리가 뭐 그 전에 거는 우리 차를 얘기하더라도 뭐 한 리터당 뭐 10km, 그다음 하이브리드 나오면서 뭐 한 14, 15 그죠. 어쨌든 힘들죠, 그죠. 네, 2026년부터 이걸 맞춰야 되고요. 예. 이거 못 맞추면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그 강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2032년까지는 1리터당 한 23km 수준까지 맞춰야 됩니다. 이게 너무 세니까 이거를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도 이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외에는 맞출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스텔란티스가 이 기준 충족 못 해가지고 요거 2억 3,550만 달러 벌금 맞았습니다. 그리고 GM도 1억 2,820만 달러 맞춰서 이거 합치니까 4,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거를 완화해 달라고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트럼프
규정가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그저 했던 것들이고 보니까 아마 규정 건드리는 거는 이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 방향성은 어쨌든 간에 연비규제가 있다는 거는 방향성은 막지 못한다라고 아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일본 그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장려금을 2배 이상 늘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딜러들한테 줍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딜러들이 이제 판매할 때 그 고객한테 지급하는 형태라서 딜러들한테 주고 도요타도 그렇고 닛산 뭐 이렇게 이런 쪽 그 스바루 이런 쪽에서 지금 각각 대당 얼마씩 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를 보면 778만 원, 뭐 755만 원, 그 어떤 거는 1,448만 원, 607만 원 이렇게 각자 차등 지급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어깨 평균의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아리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4배 이상 지금 딜러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렇죠. 도요타가 이제 지금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연차 판매할 때 어떻든 뭐 그 $1,000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가 비교하면 어떤 전기차 판매를 또 주력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도요타는 전기차 판매보다도 내연기관차라든가 하이브리드를 더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전기차가 시장이 커봤자 30%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기차를 뭔가 많이 투자를 하고 동의하는 거 봤지만은 속내는 당장 돈은 내연기관이라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되니까 그걸 더 많이 팔고 싶어하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내거나 아니면은 그 탄소 크레딧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장려금 주는 게 더 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려금 줘서 또 한 대라도 또 파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각 주가 독자적으로 이제 무공해차 규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려금 증액에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비율을 아예 명시하고 있거든요. 판매 이게 202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 35%이고 2030년에는 68%까지 전기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강제하는 이슈인데 뭐 요거를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강제를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려금을 줘서라도 벌금보다는 장려금이 낫다. 이쪽으로 돈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규정들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못 맞췄을 때는 정말 회사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아마 이 전기차 시대를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베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사의 운명을 가지고선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그렇죠. 될지 네. 이거는 베팅할 수 없는 문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그 바이든이 그냥 재선을 성공할 경우에는 회사 진짜 망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전기차 시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2030년까지 미국의 신차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한 이 행정명령은 뭐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신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캐나다랑 미국이랑 이제 멕시코 협정이거든요. 요 세 국인데 여기 이제 중국 이 협정문에는 어쨌든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 조항이고요. 요즘 그래서 멕시코가 뜨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원산지 기준으로 충족하는 자동차 이제 260만 대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세를 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그 미국의 무역 확장법 제 232조 이에 의해서 이제 그 관세 25%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2025년 7월 달부터 발효가 좀 되는 거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까지 네. 북미가 함께 움직인다. 그렇죠. 이제 무관세 25% 요건이 이제 북미 생산 부품 75% 이상 해야 되고 북미산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7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북미 쪽 지역에다가 공장을 그래서 짓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UAW 파업 당시에 나왔던 게 그 미국 에너지 장관이 어떻든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위해 제조 시설을 개조할 경우에는 어쨌든 뭐 지원 15조 9천억에 달하는 지원을 주겠다. 120억 달러 지원 계획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중에 20억 달러는 그 아래법에 따른 미국 내 제조 전환 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들어갔고 뭐 배터리 공급망에도 한 4조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나머지 100억 달러는 이제 여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출장 갈 때 전기차나 기차라든가 그리고 우버라든가 리프트를 이용하라고 새로운 지침 발표했는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일단 기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우선 타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전기차 이용하라는 것들 주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땀톤에 넓어가지고 이런 거 타라고 얘기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래법인데 이런 주요 경과를 보면은 사실은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죠. 초안 나오면서 상하원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효했고요. 지난해 이제 일단 3월 말에 이제 가이던스가 그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발표가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지난해 12월달에 요 그 FOC 해외 우려기관 지침안도 발표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요 앞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가치 사슬을 구출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신차는 뭐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용 비용은 연도별로 쭉 다릅니다. 뒤에 표가 있으니까 표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북미산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도 여기는 탑재 그 비율에 따라서 그 부품 요건이 이제 3,750달러 세액공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셀 모드팩 다 적용 비율에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들어가죠.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 북미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고, 요거를 이제 표로 적용한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광물은 어쨌든 간에 그 규정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50% 이상 그리고 2025년부터는 60%, 2026년 70%. 이때 8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 이 핵심 광물은 규정 지역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60% 쭉 하고 2026년부터 70%더 올라가죠. 나중에는 2029년에는 100%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소위 그 공장을 설립을 다 해야 되겠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해외 우려기관 여기 이제 FOC에 대한 규정에 나온 게 이제 요거죠. 우려 외국 기업은 외국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결 또는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기업.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뭐 요게 따라서 이제 배터리 이제 그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의 합작 법인은 보정을 못 받는 거죠. 그 전에 사실 뭐 고시원이나 몇 군데가 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랑 미국을 뚫고 가려는 노력들과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다 이거 FOC 나오면서 사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 중국 기업들은 하나도 없게 되고요. 그 얘기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그 FOC에서 생산 시에는 세액공제가 다 금지됩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세부 규정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시점부터 이제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한다는 게 이게 되게 핵심이고요. 아마 이게 그 지난해 어떤 전기차의 수요를 올해로 이연되고 둔화 요인 중에 하나도 또 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구매 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 구매 단가를 진입 장벽을 더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부 규정 얘기는 많이들 뭐 하셨기 때문에 그냥 표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25% 이상 있고 그 밑에 회사가 50% 있으면은 다 이제 FOC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50% 있고 25% 이것도 다 해당되고. 근데 그 중국 기업이 이제 A 기업이 B 기업의 25% 이상 직접 제조를 하더라도 이게 곱하기 해가지고 10% 미만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FOC가 아니다, FEOC가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건데 이게 사실은 근데 좀 그 해석의 여지들이 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규정을 이렇다는 정도로 그냥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발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 어떤 게 전기차에 어떤 게 이제 그 보정을 받을 수 있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좀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어디가 문제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요 그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그 AMPC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그 미국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당 35달러, 모듈과 팩은 킬로와트당 10달러 지급하는 거고 핵심 광물은 인건비, 전기요금 등의 10% 공제 예정이고요. 뭐 이런 배터리라든가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품 세액 공제는 이제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75%, 2031년도에는 50%. 그러니까 2032년도에 25%니까 적어도 2029년 그러니까 30년까지는 계속 이제 요거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업체들이 올해 아마 지난해 올해 합쳐서 한 1조 정도 배터리 업체들이 받게 될 것이고 그 2025년도 연행 10조 원 정도 그리고 2026에서 2029년도에는 4년간은 매년 한 20조 정도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아마 뭐 일부 지분율에 따라서 합작 공장들이 있으니까 거기엔 지분율에 따라서 나눌 것이고 제가 들은 얘기는 대체로 이렇게 그 파나소닉이 테슬라한테 그 세액 공제를 나눠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는데 주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협상력에 따라서 비율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반드시 다 비율대로 반드시 나누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그 AMPC 지급 대상이 북미에서 생산 판매한 배터리 모듈과 셀로 확정됐는데 이번에 분리막과 전액이 포함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액 기업들이 막 움직였던 것이고 분리막이라든가 분리막 같은 경우는 미국 증설이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좀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전액 기업들은 이미 북미 시장에서 진출한 기업들은 그 좀 더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025년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한번 요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SK 온의 이제 북미 공장 그 이제 생산 현황입니다. 이제 지금은 뭐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가동 중인 것도 있고 대체로 보시면 그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슬로우다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 일정들이 애초에 2025년부터 2026, 그러니까 2025년 가동되면은 실적 2026년도에 온전히 다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 일정도 봐도 이 배터리 기업 그 배터리 3사의 가동 일정들이 다 2025년도부터 맞춰져 있어요. 다. 일부 2024년도 조기 가동도 있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여기 GM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 테네시 공장이 지난해 연말에서 올해로 약간 이게 미뤄진 거고 이게 하나 미뤄진 거고 대체로 그대로 가고 오히려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1공장은 올해 조기 가동되는 연말에 조기 가동되는 정도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얘기는 2025년도에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K배터리 3사의 북미 생산 공장 일정이나 캐파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2025년도의 실적 추정이 지금 크게 변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지금 멈춰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좀 이런 공장 짓는 거를 좀 늦추거나 축소하려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실제로 GM 정도 나타났는데 근데 스텔란티스는 오히려 좀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기 가동을 한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체크해 보면은 노이즈는 많이 있는데 실제 늦춰지는 사례가 이제 좀 북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T리기 같은 경우는 뭐 취소가 됐지만은 그 북미 시장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아주 딱 크게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일부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차피 시장의 포인트는 2025년도인 거부터 2025년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 뭐 그 배터리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도 보면은 다 이제 2025년도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요게 그 테네시라든가 조지아라든가 뭐 켄터키 뭐 인디아나 미시간주 이런 쪽 다 이게 러스벨트 이런 쪽 다 몰려 있어요 공장들이. 그러면은 대체로 이 공장이 이쪽 내에 그 생산 공장을 자리 잡고 있는 국내 뭐 소재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 보면은 대부분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동부 쪽에 그죠? 네,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요게 공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객사들 가깝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보고 그리고 뭐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뭐 테슬라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출시 일정들이 그 전에는 원래 2020 그러니까 대체로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24에서 2026년도에 출시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뭐 2025년도 많이 있고 이게 다는 아닌데 대체로 2025년도에 신차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배터리 전기차가 그 아래법 세공제에서 거의 이제 다 제외가 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43종이었다가 지금 19종으로 그 보조금 그 대상이 축소가 됐는데 여기를 보니까 엔솔 4개 그리고 SK 온유 2종, 삼성 SDI가 9종이 들어갔고 파라소닉 그 테슬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총 4종이 들어가서 여기 이쪽에는 테슬라 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테슬라 5개, 리비안 5종, 포드 3개, 쉐보레 2개, 지프 2종 이렇게 해서 총 19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체로 여기 이제 배터리 기업들 나왔으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SK온과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움 거 쓰고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은 포스코 퓨처에 뭐 코스모 인소재, LNF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파라소닉은 저기 거기 걔네 알아서 쓸 거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여기 이제 중국 배터리 탑재를 차량이 모두 제외됐는데 그 BMW X5 X 드라이브 그 502 같은 경우라든가 닛산 리프 S 플러스 올해부터 혜택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게 다 이제 CATL 거 아니면은 이거 중국의 그 AES 있고 이게 원래 일본 업체였다가 중국 업체 인수돼 가지고 중국 기업 됐는데 이거 다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어쨌든 북미에서는 공장이 있더라도 진출해도 보조 못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공제에 충족하는 이제 기업들이 네. 요게 이제 하이투자증 거 저희 회사에서 나온 그 정원석 의원이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해외 의료 집단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고 이거는 비해외 의료 집단 및 FTA 체결 협력국 업체들 리스트인데 셀은 우리 배터리 3사 양극재 우리나라 5개 기업들 다 딱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음극재는 뭐 겹쳐져 있고 그리고 전에 여기 좀 최근에 핫한 게 이제 엔캠, 그렇죠. 동학 일렉트레, 솔브레인 MI일 거예요. 그리고 덕산 일렉트라가 들어가고 전에 질 쪽에서 첨보, 캠트로스의 덕산 일렉트라, 동박도 있지만 이제 CNT 도전조에서 나노신소재, LG화학, 동리세미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투자 만약에 아래법에 대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보려면은 요 범위 안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게 그 전액 기업들만 움직여서 요거는 그 리튬 추노군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랭캠, 솔브레인, 덕산테코피아 이게 국내 4기업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요 캐파가 있거든요. 그 북미 시장 캐파입니다. 이건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점유율이 엔캠이 올해 이제 북미 시장에서 60% 그리고 이제 내년에 56%게 점유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니까 확실히 2025년도 가면은 엔캠 점유율이 제일 높고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그다음에 이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덕산테코피아 뭐 이렇게 되니까 전액 기업들이 이런 게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선별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네. 네. 트럼프가 실제로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능성을 봐야 되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네. 네, 공화당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네. 이거는 1월 1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뉴스원에서 나온 건데 미국 공화당이랑 정부 그 무역 국내에서 무역 방문단이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가가지고 그 한국무역협회 대미 아울리치 사절단이 지난해 아까 올해 17일에 이제 미국 의회랑 상무부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그 사절단이 그 미 하원 의원회관에서 공화당의 그러니까 공화당 하원의 그 미셸 스틸 의원이랑 그 제리 칼 의원을 만났는데 얘기를 했죠. 그 아래법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전했는데 이제 스틸 의원이 한 얘기가 그 공화당은 아래법 폐지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의 점유적 축소 등 단기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대체로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한테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반스 찰스보가 전기차나 배터리 등 탄소 중립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그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차관보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미 투자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대미 투자가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거는 아래법 폐지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일단은 그 정부 단계자라든가 하원 의원 그 네. 공화당 아니 공화당이나 정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 트럼프죠. 뭐 트럼프가 되면 그런 거를 그 뭐 공화당이고 뭐고 아나무인이고 뭐 자기 길로 가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해도 아래법
이게 폐기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전에도 이걸 한번 했었는데 다시 정리를 네. 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그 법은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기는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거 아래법 폐기하려면은 의회에서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을만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일단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 아래법이 통과 이후에 기업들이 공장 설비 투자가 이런 지역이 텍사스주나 테네시주 아까 제가 이 위치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대부분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러스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리고 요게 다 인센티브를 기대해서 공화당 우세 지역을 포함해서 미국 여러 지역이 그 천억 달러 이미 투자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은 우리가 사는 곳에 투자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지금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공화당 상원의원이 만약에 모두 다승을 차회해서 행정부까지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리스크한 거죠. 그리고 이 폐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너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게 이거는 이제 그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던 건데 그 아래법 자체가 정치색에 상관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소속차 이런 관련 부분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이끌어냈고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대부분 지지가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폐기하게 되면은 공화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실익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유권자들이 그 아래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되게 분노하면서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원은 모두 다 장악을 다수당이 됐던 때도 오바마 케어를 폐기를 못한 이유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오바마 케어 지지가 일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폐지를 못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법을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이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소송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도 장시간 걸릴 것이고 그리고 이 법안 자체가 10년에 걸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는 것이고 이미 지급한 거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서 뭐냐면은 이렇게 지급된 걸로 이렇게 탈탄소 경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미 자동차 노조가 협의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 이 아래법이 그 북미 자동차 노조들의 임금 인상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미 자동차 노조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주는 이 재원을 없앤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전미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지지선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 전미자동차 노조 UAW가 바이든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트럼프 지지를 해서 트럼프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전미자동차 노조 UAW가 이제 24일 올해 대선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을 했습니다. 이게 좀 우론 나왔고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든 같이 파업을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파업을 동참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UAW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여 이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의 귀중한 어떤 선취점을 올린 셈이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경선 전에 딱 나왔기 때문에 괜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이런 자동차 노조의 지지 선언으로 인해서 미국 중서부미 그 북동부 일대 제조업 중心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의 그 경협주에서 확실한 자기 기반을 마련한 셈이 됐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바이든 쪽에서는 그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자금 쓰질 않았어요. 근데 네거티브 하고 선거 자금 쓰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지지율은 상대방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유권자들도 좀 등록 유권자 위주로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등록 유권자들은 그냥 운전 면허만 있어도 다 그냥 그 유권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투표를 하는 적극 지지층 그 적극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좀 얘기는 다른데 그동안은 그게 어떤 적중률이 떨어지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진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을 어쨌든 바이든이 전미 대통령 노조 지지선을 받으면서 좋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IRA법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하는 건 좀 기우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IRA법의 최근까지의 단계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원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